네,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될 서울시장 선거. 자, 여당에선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당내 후보군만 10명이 넘을 정도로 서울시장을 탈환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분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 당당히 나서고자 합니다.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 저 박홍근이 이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사선의 민주당 박홍근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여권에서 서울시장에 나서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누구든지 1번 타자는 좀 자신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잘 준비됐기 때문에 네. 먼저 공식 선언을 한 것이죠. 제가 작년 8월부터 고민을 좀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정무수석이 된 우상호 전 의원 이런 분들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고요. 작년 정기국회 마치고 본격 뛰려고 했더니 네. 내란 계엄이 생기면서 준비를 못했고 네. 또 그 이후에 대선 치르고 나서는 국정기획위원회 또 2달 파견 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국가적 상황에서 제 앞길을 찾겠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내부적 구상을 가다듬어 오다가 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끝나고 8월 말부터 본격 준비를 해와서 네. 이번에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 선언문의 내용을 접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왔냐.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셔서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선입니다만 중간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또 재선에 나설 게 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구체적인 보관, 나는 이게 다를 것이다.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너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전시행정에 급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서울시가 산불에 빠져 있다. 즉 불안정 그리고 불평등, 분리균형의 늪에 있죠. 이것을 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를 위해서 크게 두 축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시민의 삶을 우선적으로 챙기는데 가장 시정의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불평등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이 이제는 행정수도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글로벌 G2 도시로서의 유상, 네. 결국은 경제와 문화와 관련해서 저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큰 두 축으로 삼고 있고, 그중에 그 첫 번째는 주로 주거 문제. 네. 그래서 14만 호의 공공주택 바로 공급 가능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통 문제, 노인 무임승차 제도도 개선하고 마을버스 무료화를 점차 추진하고 뭐 트램 등 이런 것을 좀 도입하고 이런 내용도 밝혔고요. 네. 세 번째는 서울에 고령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정신 또는 그 장애인 관련된 분들도 많습니다. 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통합 돌봄을 서울형으로 선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먼저 여기를 시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시민의 삶을 실제로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자, 박홍근 의원은 좀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각별한 사이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비서실장도 맡으셨었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뭐 원내 총무로 후보를 맡으셨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에 말씀을 네. 한번 드렸고, 그리고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파견 나가서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제가 다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걸 다 마치고 나서 대통령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저께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이제 외국 순방 다녀와서 바로 또 용산으로 일하러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또 SNS 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라고 또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답장이 없나요? 비공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는 저희가 이제 늘 소통하면서 이제 거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답변이 결코 그런 것은 나왔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본경선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게, 본선거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게 바로 민주당 당내 경선이잖아요. 네. 지금 뭐 당내에서 거론되는 후보만 한 10명인데 가장 강력한 상대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당내에서. 예.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은 결국은 특별한 강자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또 한편에서는 내년에 공천을 최종적으로 받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스스로 저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들 되게 강점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국민의힘 쪽은 아마 후보가 한두 분으로 거의 좁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흥행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역동적인 경선을 진행하면은 그 누가 나오든지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령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각 후보에 대해서 공개 청문회, 그래서 네. 이제 공개 면접 형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또는 권역별로도 한번 토론하면서 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자.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조별로 편성해서 아마 토너먼트 방식으로 할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선호투표도 하고 결선투표도 하면은 훨씬 더 흥행을 많이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 저는 아무래도 이런 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강점, 그리고 또 대통령과 그동안 오래 호흡을 맞춰오면서 그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팀워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품격 있게 유능하게 서울을 네. 이끌어갈 것에 대한 우리 지지자들의 좋은 평가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자, 김민석 총리의 행보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석 총리한테 자꾸 물어보면 서울시장 입이 민망할 만큼 안 나간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는 하십니다만, 자, 계속해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 거는 뭔가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이제 현재의 그 오세훈 시장과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 누군가가 좀 차출되어서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거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도 공개적으로 또 내부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자기는 출마의 뜻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진심을 믿고 싶고요. 지금 본인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큰 목표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정의 이인자로서 뒷받침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감으로 삼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향후에 이제 저희가 경선을 거쳐서 정해질 후보가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전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만약 지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예를 들어 거치 고민이 뭐 당 쪽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다든가 또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래서 지방선거가 승리하냐 또는 패배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또 새로운 거치를 고민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정의 이인자로서 이재명 정부의 그런 행정적인 그 안정감과 역량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계신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뭐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아마 뭐 나경원 의원 정도가 거론이 되던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 쪽의 후보로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 어느 쪽이 더 어려운 상대일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갈 일 없다 생각합니다. 내리막길만 남아있다.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가 간단치 않습니다. 기소 100% 될 거라 보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친환경 무상급식 아이들 밥그릇 빼앗아서 스스로 물러났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되더라도 중간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물러나는 상황을 해야 될 일이 많은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용납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피로감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가지 한강버스 등의 실정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제가 보는 오세훈 시장은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다보고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열심히 서울 지역을 다닙니다. 저도 행사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강성 발언을 내놓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막 범죄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법사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을 겨냥해서 오세훈 시장이 못 나올 걸 대비해서 자기의 몸집 키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나경원 의원도 확장성 없습니다. 너무 지금은 구구 쪽에 맞추면 그런 정치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하여튼 내년 선거가
알다시피 내란을 이제 마무리 종식시키는 선거이고 네.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정말 잘 검증돼서 역량 있는 사람을 내세우면은 그 누가 나와도 확실히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저희 프로에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 나경원 의원 다 모실 예정이니까 네. 그쪽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만, 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느낌인데, 역으로 민주당이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오세훈 서울시장의 몸집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뭐 당력을 모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네. 있습니다. 제가 그냥 시체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강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붙은 껌딱지로 생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정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지난 2021년 4월에 다시 임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사이에 빚만 지금 한 7.9조 정도 네.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빚이 25조 정도 돼요. 그리고 네. 혈색 남부선 사업을 앞으로 서울링에 1조, 그다음에 노술섬에 3,700억, 그리고 이번에 한강버스에 1,500억 막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전시성 남기 사업을 하니까 그건 당연히 지적을 해야죠. 네. 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강하지 않다.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정면 대응해가지고 마치 강한 사람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네. 걸 저도 일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중진 의원 시도하니까 일반 정치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눈치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알다시피 검찰에 이 항소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네. 형종이 바뀌면 가령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다든가 네. 또는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요구했던 형량, 양형이 예를 들어서 절반도 안 될 경우에는 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딱 이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대장동 가지고는 항소 포기했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워서 네. 결국은 그걸 결정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를 한단 말이죠. 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야말로 검찰의 그런 특권 의식의 발로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인들 봐주기, 국회의원들 네. 봐주기와 그다음에 법원의 이 판단과 그다음에 본인들 검찰의 구형 이것들이 다 지금 짬짬인데다가 결국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게 확인된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검찰이 이렇게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만, 뭐 나경원 의원 등은 지금 항소를 했어요. 이 그대로 그냥 형이 확정돼서 똑같이 항소를 포기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 등이 항소한 이유는 어떤 셈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좀 이렇게 좀 황당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나경원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최고 규범인 국회 선진화법을 최초로 완전히 물리력으로 네. 파괴시킨 사람입니다. 의원직을 내려놔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과 특히 법원의 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렇게 됐으면은 네. 자중해야죠. 뭘 잘했다고 여기에 항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약간의 집단 체면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 정말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려서 네. 반성한 모습이라도 보여야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의원의 감금을 사실상 지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의안과 점거와 그다음에 정상적인 이 입법 절차를 다 막았던 거 아닙니까? 네. 무엇을 잘했다고 국민 앞에서 저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12월 3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죠. 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당내 소장포 의원들도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당 지도부 입장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계엄 사과와 관련한 이 입장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못해서 사과는 신용은 될지 모르겠어요.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차떼기로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천막당사를 치고 당명을 바꾸고 지도부도 교체했습니다. 네.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은 모습이라도 보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리고 그 폭정, 그 무능을 자기들 다 감싸 안고 그리고 이 내란의
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 내란 우두머리를 구치소로 찾아가고 아련하고, 그 다음에 한교안이라고 하는 부정선거론자가 우리가 한교안이라고 동일시 여기고, 그리고 이 정광훈, 전한길 이런 구론자에 대해서 그냥 읍소하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서 합법적 선출된 사람인데 불구하고 네. 지금부터 탄핵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대표가 있는 정당인데 네.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한들 이미 지금은 차 떠나고 버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정당 가지고는 앞날이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런 정당은 위헌정당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제가 지난 3월에 법안을 낸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속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은 법무부가 의무적으로 네. 헌법재판소에다 청구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한 시간 1분쯤 남았습니다. 왜 나 박홍근이 차기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가? PR하실 기회를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카메라. 네. 저는 서울시가 많이 안고 있는 문제를 현장 소통용으로 당에서 어려운 경제 약자를 대변했던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으로서 많은 문제를 공동성을 포함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운동가로서 시민과 소통하는 데 매우 능합니다. 대통령을 가장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고요. 국정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비전에 그 누구보다 앞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격 있게 유능하게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박홍근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1번 타자로 선언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